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토의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의제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은 토의제도의 가장 기본 개념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제가 고려 전시과를 다 끝내도록 할 건데, 사실은 오늘 얘기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이제 과전법으로 갈 건데요. 그러니까 토의제도 전체에서 사실은 오늘이 제일 까탈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제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난 시간 얘기는 별로 안 어려웠지. 그렇잖아? 자, 저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오늘 얘기는 잠시만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얘기가 약간 까다로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PT를 보면서 많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제가 빠르게 하고 바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만 더. 그리고 여러분 시즌 1 여기 저기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 보면 그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 개념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고려 전시과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과전법하고, 그러고 나면 웬만큼 좀 정리가 될 거야. 그러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저희 문제풀이 하시죠? 그래서 토지제도와 관련된 것만 제가 싹 다 가져올게요. 그래서 자, 문제 풀면서 이제 토지제도와 관련된 걸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즌 1이 끝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거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경관직, 그래서 제도사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제도사만 하면 또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제도사는 원래 재미없어. 솔직히 여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이거 진짜 재미없는 거야. 어떻게 재밌게? 막 수족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제가 좀 맞닥뜨리는 것 같아서 시즌 2를 중앙경관직 말고요. 제가 현대사를 할게요. 그래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그 얘기 먼저 할게요. 그 얘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제도사를 들어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퐁당퐁당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 했던 얘기 제가 빠르게 한 번만 합니다. 자, 토지의 3대 권리 뭐라고요? 소유권, 수조권, 경작권. 되셨죠? 근데 그 중에 토지제도의 가장 핵심 개념이 뭐라고? 수조권. 그래서 수조권은 토지제도의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수조권은 뭐가 아니다? 수조권 뭐가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오늘 우리 그대로 갈 거야. 자, 국가가 공무원에게, 관리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했다라는 이 모든 말은 다 뭘 지급했다는 얘기야?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얘기야. 소유권을 지급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되셨죠? 네. 자, 이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3대 권리에서 어차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어? 소유권 아니면 수조권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전시과가 무너지는 얘기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토지 3대 권리. 여기 이제 지난 시간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주정객제와 지주전호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주전호제는 사실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지주와 농사 짓는 전호의 관계인데, 전호가 지주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병작반수. 그러니까 실제로는 농민이 농사를 졌는데 이게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공급자와 노동력의 공급자가 나란히 함께 서서 농사 짓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생산량은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반을 나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병작 반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얘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조심할 건 전주정객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주라는 건 사실 누굴 얘기하는 거야? 수조권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전주는 누구라고요? 국가라고. 전주는 누구야? 세금을 걷는 국가라고. 국가야. 그런데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를 대리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주는 국가이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위임받은 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주 정객제라 그래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전주정객제와 지주전호제에 대한 얘기, 자, 지난 시간 얘기 다시 한번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 고대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무슨 얘기만 하면 되냐면 관료전이랑 노금 얘기만 하면 돼. 됐죠? 그리고 관료전 노금 문제는 일단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건 토지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제 문제가 출제될 때는 뭐로 많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관료전은 뭘 보여주는 거야? 왕권.
그래서 신문왕 시기에 요거 이제 시간선으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왕 때 왕권이 되게 강할 때 관료전이 지급된다. 뭐가 폐지되고 노급이 폐지되고. 됐죠? 자, 그다음에 왕권이 다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급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관료전은 없어지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관료전과 노급은 사실은 이 시간선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제도도 토지제도지만 그 시험 문제에서 신라와 관련된 통신라 문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신라 중대와 하대 비교하는 거잖아. 그런데 신라 중대 하대 비교할 때 관료전이냐 노급이냐로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왕권 약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료전이 뭐니 노급이 뭐니 그거 한 번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자꾸 뭔가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토지제도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최대한 하여튼 암기량은 줄이는 거야. 가볼게요.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자, 관료전이고요. 그 다음에 녹읍이에요. 됐죠? 제가 한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매 시간 자꾸 한자 쓰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는 자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자, 관리가 직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녹이지. 그러니까 관리랑 녹은 어차피 같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날리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이건 날리고 자, 그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날리고 나면 보세요. 자, 뭐가 이렇게 된 거야? 자, 나 좀 잘 보이는 거야, 이제. 자, 계속 할게요. 자, 재미없네요. 자, 계속. 그런데 그대로 그냥 가면 돼. 봐봐. 그러니까 관료랑 녹이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날리면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직역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줬는데 뭘 줬냐야? 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거 뭘 준 거야? 땅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밭으로 읽는 게 아니야. 뭐라고 읽는 거야? 땅으로 읽는 거야. 그래서 땅에 물이 차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은 나중에 사료를 읽을 때는 수전이라고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밭은 땅이 말라 있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한전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전이라고 나오면 밭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읽는 거야? 땅이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읽으시면 돼. 그러니까 관리에게 뭘 준 거야? 땅을 줬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번에는 녹읍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글자 그대로 가볼게. 그러면 이 읍자는 무슨 읍자야? 마을 읍자죠. 그러니까 뭘 받은 거야? 마을을 통째로 받은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마을 안에는 자, 위에서 말한 뭐가 있어요? 땅이 있지. 그렇잖아? 근데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인간들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사실은 사람들, 인간의 노동력도 있다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뭐도 있냐면 특산물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녹읍이라 그러면 자, 뭘 받은 거야? 마을을 통째로 다 받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직역에 대한 대가로 만약에 관료전을 받는 거랑 노급을 받는 거랑 여러분 이게 완전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료전을 받으면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게 수조권에 딱 입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뭘 주는 거야?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지.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연습하고 왔잖아. 그러면 그 조세 수취권을 받은 게 뭐예요? 관료전이잖아. 이건 이제 원칙에 입각한 거지. 근데 만약에 노급은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자, 노급은 마을을 통째로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노량진 본동을 국가로부터 노급으로 받았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저의 노급 지역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기본적으로 세금. 그래서 세금도 걷지만 이게 끝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도 되는 거야? 제가 노동력 증발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빨리 나와. 그럼 나와야 돼요.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해됐죠? 그 나오려면 나와야 돼요. 삽잡아 그럼 파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저는 뭐랑 다를 바가 없어. 이 동네에 있어서는 거의 왕과 다를 바가 없잖아. 맞아요? 자,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노급이라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도 하냐면 특산물 증발까지 다 해요. 됐죠? 그런데 이건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편하게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역사의 5단계설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고대는 뭐라고 불러? 고대는 고대 노예제 사회라 그러지. 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에 중세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세는 중세 봉건제 사회라 그러지. 그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봉건이라고 하는 건 토지 생산성이 커진 사회야. 그러니까 중세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냥 편하게 들어요. 자, 중세사회의 가장 특징은 뭐라고? 토지 생산성이 큰 사회야. 그러니까 토지를 매개로 한 관계성이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거야. 자, 그런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중세사회라 그래.
그러면 고대 사회의 뜻이 뭐냐면 고대 사회는 토지 생산성이 약한 사회야. 그래서 우리 교과서 표현으로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래서 교과서 표현으로 한국사 교과서 표현으로 그대로 하면 고대 경제 파트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이렇게 배우는 거야. 고대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휴경농법이 보편화된 거야. 그러면 휴경농법이 보편화됐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척박한 토지라는 얘기예요. 척박한 토지. 됐죠? 한 번만 더 할게.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농산물이 자란다는 건, 농작물이 자란다는 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지가 빼먹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맞잖아.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작물이 자라는 거랑 인간이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랑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완전 다르겠지. 무슨 말이냐면 자연 상태에서 작물이 자랄 때는요.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마음대로 자랄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특정한 땅에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렇게 그냥 씨를 뿌리는데 뭐 띄엄 이렇게 뿌려? 또라이지. 또라이잖아. 그래서 인간이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해진 땅에 굉장히 촘촘히 농작물을 심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농작물들이 자라잖아? 그러면 땅이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럴만하지. 왜요? 땅이 사실은 농작물한테 뭘 다 뺏겼어. 영양분을 다 뺏겼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농사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땅을 쉬게 해야 돼. 자, 다시 갑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휴경농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쉬게 하는 거야. 됐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땅을 쉬게 하는 거야.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됐죠? 그럼 잘 봐요. 그러면 땅을 쉬지 않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중세, 토지 생산성의 증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그래서 12법의 발달이야. 이게 중세 경제를 읽으면 요 단어가 나와요. 교과서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12법의 발달로 인한 휴경지의 감소야. 그래서 이게 중세 경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됐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만 봐요. 그러면 이건 중세 사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땅을 둘러싼 싸움이 커지는 거지. 근데 고대는 그런 사회가 아니야. 고대는 토지가 되게 척박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를 짓잖아? 그럼 쉬게 해야 돼. 왜냐면 자연 상태에서 다시 얘네들이 영양분을 회복할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12법이라는 건 뭐냐? 그 시간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줄이냐? 바로 퇴비. 그러니까 시비. 그러니까 거름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인위적으로 거름을 집어 넣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땅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작상경이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사회로 넘어오는 거야? 중세사회로 넘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고대 사회는 아직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은 계속 휴경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잘 봐요. 왜 고대 노예제 사회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 고대 사회의 특징은 이 사회 전체를 돌리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노예 노동력이야. 그러니까 노예 노동력이 돌리는 사회가 무슨 사회야? 고대 노예제 사회야.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중세 봉건제 사회는 뭐냐면 자, 토지 생산성이 증대하면서 토지가 사회 전체를 돌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외우지 말고. 그러면 고대에서 잘 생각해봐요. 왕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서로 이제 많은 그 권리를 가지려는 그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이 뭐가 되는 거야? 고대에서는 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노동력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러면 중세사회 이후에 중세, 근세,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사회로 넘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토지 생산성이 계속 커지거든? 그럼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무슨 싸움이 커지는 거야?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누가 땅을 가질 거냐에 대한 싸움이 커지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원래 이대로 그대로 올게요. 자, 고대 사회는 뭐가 대빵 중요해? 뭐가 대빵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귀족, 관료가 노급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해서 다 가진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이 귀족이 또는 이 관료가 거의 뭐와 다를 바 없어? 왕과 다를 바 없죠? 자, 이게 뭐가 된다? 노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노급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 단위로 통째로 띄워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막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조권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토지에 대한 세금만 받아가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관료전을 지급하면,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잘 봐요. 그러니까 관료전을 지급하면 왕권 강화.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관료전이 또 무력화되고 노급이 부활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왕권 약화. 이게 통일신라를 바라보는 시대 구분의 가장 기본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사실은 관료전과 노급은요.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관료전과 노급은 단순히 토지제도뿐만이 아니라 얘는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고대 정치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됐죠?
자, 그리고 신문항이, 자, 그럼 이제 신문항 편만 제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신문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신문항이 어떻게 했냐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요. 됐죠? 자, 그리고 노급 폐지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조를 지급하는데, 요건 약간 어려워. 가볍게만 보고 가시죠. 살짝만 할게요. 자, 세조는 뭐라고 이해하면 제일 편하냐면, 이게 고려 때 나오는 녹봉과 유사한 개념이야. 그래서 녹봉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 됐죠? 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한 문장처럼 외우는 거야. 다시 갑니다. 자, 이거 어느 왕이라고요? 여러분, 얘는 고대 정치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 라인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돼. 자, 언제라고요? 신문항. 자, 신문항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야. 이거 한 문장으로 외우는 거야. 한 번만 더 갈게요. 뭐라고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야. 이거 뒤집어서 외우면 안 돼. 뭐라고요?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요. 됐죠? 왜요? 그러지 말고. 됐죠?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관료전 지급이 AD 687년이고, 노급 폐지가 AD 689년이야. 여러분 그거 외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처음에 외울 때 그냥 한 문장처럼 외우면 돼. 뭐라고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끝. 됐죠? 자, 그런데 정부가 누르는 게 이제 다시 무너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해요. 됐죠? 그래서 이 노급은 뭘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다? 신라 하대의, 자, 신라 왕들의 어려움을 되게 잘 보여주는 거야. 전제왕권의 동요를 되게 잘 보여주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대신에 주의사항은 우리가 신라 하대를 뭐라 그러냐면 AD 780년부터가 신라 하대야. 이런 거 연도 외우는 거 아니야. AD 78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해공왕이 김지정의 난 때 해공왕과 왕비가 궁중에서 암살당하거든. 그러면서 당시에 상대등, 그러니까 내무랑의 10대 손이었던 김양상이 왕위에 올라. 그러면 그때부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가 선덕왕인데 선덕왕이 AD 780년에 즉위하는데 그때부터를 신라 하대라 그래. 그래서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노급이야.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경덕왕은 신라 하대왕은 아니야. 그래서 연도를 보시면 자, 신라 하대로 넘어가기 전에 노급은 먼저 부활해. 여기까지 됐죠?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 때는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까지 지급했다. 근데 이 정전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백성들한테 토지를 지급했다. 정전 끝.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정전은 기회가 되면 제가 연수유답전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토지제도 끝. 됐죠? 그러니까 고대는 이거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관료전과 노급, 관료전과 노급. 요 관계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전식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고려 전식과 들어가기 전에 저기 원사료 봐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사료들이 있지? 이거 시험에 대빵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아예 우리가 내용 정리했잖아. 내용 정리했으면서 사료까지 그냥 끝장 보시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신문항 7년에 자, 뭐 했냐면 문무 관료전을 지급했다. 됐죠? 자, 이번에 신문항 9년이야. 자, 이번에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어. 그 다음에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꽤 내렸대. 이게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무슨 단어냐면 두 글자로 말하면 세조를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성덕왕 때는 처음으로 정전 지급했다는 건데 이 정전 지급에 대해선 오늘날 학계에 좀 논란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 다음번에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 갑니다. 자, 경덕왕은 어떻게 됐냐면 내외관에게 주던 월봉. 이게 뭐냐면 위에서 말한 세조야. 그래서 이걸 다시 없애고 다시 뭐가 부활했다? 노급이 부활했다. 언제라고요? 경덕왕. 됐죠? 그래서 이 사료. 이게 삼국사기 신라 봉기편에 나오는 거거든. 그 시험에 대빵 나오는 완전 중요한 사료야. 됐죠? 눈도장 찍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심하긴 한데 요 정도까지만 보고 갑시다.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소송왕 때 기록인데요. 이것도 삼국사기 기록이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청주에 건호현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 마을을 자,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얘도 눈도장 하나 찍으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노급을 뭐라고 배웠지? 노급을 뭐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직역을 담당하면 직역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뭘로 주는 거야? 월급으로 주는 거지. 방금 전에 그렇게 배웠잖아. 그런데 지금 이 사료를 보니까 노급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 그런 공무원들한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지정을 해요? 노급을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교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국학생 국학에다가도 지정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눈도장 하나 찍으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사료까지 다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전시과로 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전시과입니다. 자, 이제 전시과 들어가는데, 자, 전시과 들어가기 전에 이 전시과 4단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전시과 하기 전에 그 전시과가 뭐니? 전시과의 기본 개념부터 먼저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여기 써 있다. 자, 그래서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일단 전시과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오늘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한자를 많이 쓰게 되네. 자, 전시과 갑니다. 전시과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글자야. 전, 시, 그 다음에 과예요. 제가 사실 한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여기는 한자로 쓰는 게 더 편해.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전시과가 뭐니?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전. 자, 이 첫 번째 전은 얘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지라고 불러요. 전지. 됐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전은 뭐라고요? 땅, 땅.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뭘 준 거야? 땅. 그러면 그 땅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왔잖아. 땅은 땅에 대한 뭘 준 거겠어? 뭘 주긴 수조권 준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래가 얘야, 두 번째. 이제 얘가 좀 이상한 애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해볼게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요걸 뭐라고 읽냐면 이게 시자거든요? 요게 뗄나무 시자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지라 그러는데, 뭐 별로 안 어려워. 저 좀 봐봐. 자, 오늘의 한자야. 나무죠? 근데 나무에, 불 붙었다. 불 붙었어. 불 붙었어. 나무에 불 붙었죠. 재미없네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뭐라 그런다? 나무에 불 붙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이게 뗄감이야. 됐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뗄나무 시자라 그래. 뗄나무 시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시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임야를 얘기하는 거야. 임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지는 제가 한마디만 딱 더 하고 가면 이 시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얘는 되게 특이한 애야. 원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도가 중국 제도잖아. 그런데 이 시지라는 건요. 일단 중국에 없어요. 그 다음에 조선에도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지라는 개념은 오직 고려에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야. 그래서 이 시지를 어떻게 지정하냐면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직급에 맞춰서 특정한 임야를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겨울에 뭐가 필요해? 연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자기가 지정받은 임야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마음대로 나무를 베다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뭐로 써도 된다? 뗄감으로 써도 돼. 이걸 뭐라 그런다? 시지라 그래요. 되셨죠? 그런데 나중에 시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이 전시과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얘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전시과가 바뀔 때 시지는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조선 과전으로 넘어가면서 얘는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관대.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뭘 얘기하는 거야? 공무원의 과. 그러니까 등급에 맞춰서 전지와 시지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자 나누어서 주냐? 18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18등급으로 나눠서 주는데 자 누구한테 주냐면 자 문무 관리한테 줘요. 근데 문무 관리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주냐면 향리한테도 주고 누구한테 주냐면 한인들한테도 지정을 해줘요. 됐죠? 이걸 뭐라 그런다? 전시과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전시과가 뭐니? 그러면 가장 기본 단어 개념을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딱 더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전시과인데요. 이 전시과는, 공무원이 전시과를 과전으로 또는 이제, 그러니까 전지와 시지를 받잖아요. 그럼 이걸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러면 언제 반납하니? 그래서 요 반납의 원칙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언제 반납하냐? 언제 반납하냐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죽거나. 됐죠? 그러니까 사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됐죠? 자,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다? 국가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야. 여기까지 되세요? 되셨죠? 그래서 자 18개 등급으로 나눠서 문무관리와 향리와 한인에 이르기까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받는 거야. 그런데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뭐라고요? 전식과야.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뭐 할 거냐면 조선의 과전할 거거든. 그러면 뒤에 제가 조선의 과전법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조선의 과전법은 반납의 원칙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말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조선 과전법은 어떻게 반납하냐면 죽거나 반역을 하면이야. 되세요? 한 번만 더. 자, 고려 과전법은 어떻게 반납한다고요?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런데 조선의 과전법은 어떻게 반납하는 거야? 죽거나 반역을 하면. 한 번만 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그러면 관직에서 물러나도 반납 안 하나요? 반납 안 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입장에서 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려 전식과상의 과전이 좋은 거야? 아니면 조선 과전법상의 과전이 좋은 거야? 어느 게 좋은 거야? 네, 조선 과전법상의 과전이 공무원한테는 더 좋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식과에 대한 기본 뜻은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식과 4단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 좀 개별적으로 조금 외워줘야 될 게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이해하고 단어 뜻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조금 외울 게 있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원래 전식과는 총 3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전식과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정전식과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중간에 목종이 한 번 바꾸거든요. 이게 바꿀 게자야. 그래서 개정전식과야. 그 다음에 최종판이 다시 바꿀 경자를 써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경정전식과라 그래. 그래서 전식과 뭐라고요? 1, 2, 3. 3번이야.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야. 그런데 그러면 얘는 뭐니? 역분전은 뭐니? 역분전은요. 보통 전식과 단계를 말할 때 역분전까지 얘기하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태조왕건이 주었던 이 역분전이 이후에 등장하는 전식과의 모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후에 등장하는 전식과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뭐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역분전까지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줬냐? 어떤 영향을 줬냐면 그 고려 태조의 역분전부터 토지 분급을 정결 단위로 해요. 정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관료전이나 우리 아까 녹음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대부분 땅을 그냥 이렇게 마을 단위로 막 툭툭 잘라주거든요. 그런데 고려 역분전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결이라는 넓이 개념으로 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렇게 지정해서 주기 시작하는 게 언제다? 역분전부터야. 그래서 뒤에 뭐 영향 줬다? 전식과 영향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경종전식과야. 자, 저희 경종 때, 경종 원년에 시행하는 시정전식과인데, 시정전식과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정전식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자,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자, 지급하는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관품. 사복색제를 보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복색제가 자, 단, 비, 녹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자단비록이 무슨 말이야? 자단비록이 무슨 말인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치사에서 다 공부했던 건데 이 정치사에서 했던 거 중에 이거 기억나? 이 경종이 누구야? 주. 그러니까 광종의 아들이잖아. 4대 구간 광종의 아들.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 광종은 뭐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광종은 잘 정리해놓은 구강이잖아. 그러면 광종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 사복색제.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공무원의 등급 유니폼을 사실은 중국의 후주 제도를 본따서 자단비록이라고 해서 복색을 제정하잖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거야. 됐죠? 그런데 이것만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뭐도 기준 삼냐면 인품도 기준 삼아요. 그래서 시정전식과는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인품. 이게 인품이 뭐야? 인품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봤더니 성격 좋네? 그래서 많이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급을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왜 수업하고인데 왜 계속 입 벌리고 있어? 그래서 조금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막 주는 거야?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예요? 인품이야. 그래서 인품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인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태조가 역분전을 지정했는데, 이 역분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게 고려 개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단어를 읽으면 돼. 그러니까 고려 개국의 한 역할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토지를 분해 준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역분전은 지급의 방식이 뭐냐면, 보세요. 개국 공신들에게 뭐로 지정을 한 거야? 사실은 상으로 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역분전이에요. 그런데 이 인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오늘날 뭐라고 보냐면, 이 사실은 역분전의 성격이 남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끝. 됐죠? 이게 뭐라고요? 경종 때 시정전시가야.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현직 관리. 전현직 관리.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뭐와 뭘 고려하는 거야? 예, 관품과 특이한 건 뭐라고요? 인품도 고려한다고요. 됐죠?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경종 때 시정전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이 누구냐면 목종이야.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목종 누군지 기억나? 목종이 경종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전식과 아들 전식가야.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광종의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이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의 아들 송이 태어나고 나면 사실은 1살 때 바로 죽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어리니까 송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삼촌이 왕이 되잖아. 그 삼촌이 누구냐면 6대 국왕 성종이야. 그런데 성종이 아들이 없다고. 계속 이게 성종이 딸만 있잖아. 그런데 원래는 자기 조카가 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서 내가 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너의 자리니까 너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6대 국왕 성종이 사실은 그 다음 왕위를 자신의 조카인 목종한테 내리는 거지. 그런데 이 목종이 누구냐면 사실은 경종의 아들이야. 됐죠? 그래서 아버지 전식과 아들 전식가야. 그래서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나면 아버지가 만든 전식가를 손을 한번 대요. 그럼 어떻게 손대느냐? 자,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건 그냥 그대로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인품이라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뭘 빼는 거야? 인품은 빼는 거야. 되셨죠? 자, 그래서 월급 주는데 이제 뭐만 고려한다고요? 뭐만 고려해? 자, 관품만 되셨죠? 자, 뭐만 고려해? 관품만 고려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관. 이때부터 문관을 우대하고요. 그 다음에 한해가, 그 다음에 군인전이 이때 지정돼. 됐죠? 근데 한해가랑 군인전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어. 그래서 이건 본문 가서 다시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됐죠?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목종 때 개종전식가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종 때예요. 이게 이제 최종판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고려의 토지와 관련된 제도는 최종판은 그냥 다 문종이라고 해도 돼. 그 정도로 문종이 토지를 많이 건드려. 됐죠? 그래서 고려의 토지제도와 관련된 최종판을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문종이라 그러면 10번 중에 9번 맞아. 되시죠? 자, 가볼게요. 그래서 문종 30년에 사실은 전식과의 최종판이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런다? 경정전식가라 그래. 되셨죠? 자, 그러면 경정식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경정식가의 내용은 뭐냐? 자, 이제는 보세요. 아까 뭐였어? 전현직 관리였지? 근데 이번에 누가 빠지냐면 전직이 날아가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됐죠? 그러면 현직 관리만 준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전에 있었던 전직 관리?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잖아. 작년에 그 시끄러웠던 사실은 그 공무원 연금 문제 사실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국가 재정의 압박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무원 뭘 줄이겠다는 거야? 연금을 줄이겠다는 거지. 한 번만 더 갈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 되게 황당해. 근데 공무원 연금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날린 거야. 됐죠? 그래서 전직 관리는 싹 다 날리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토지, 사실은 부족 현상이지. 지급할 토지가 별로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말도 되게 무색해.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이 경정전식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공음전식가라 그래. 근데 이걸 왜 공음전식가라 그러냐면 공음전이 이때 지정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어이없죠? 자, 다시. 아니, 공음전이 뭐야? 공음전이 뭐냐면 그렇지, 5품 이상. 그러니까 5급 사무관 이상들은 사실은 특별히 지정받는 땅이잖아.
그래서 이 공음전은 뭐가 가능해? 여러분 세습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전을 세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전은 과전대로 받고 공음전은 따로 받는 거야. 물론 공음전의 금액이 작긴 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이게 가산이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상속이 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황당하지 않아?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니 국가 재정이 안 좋다며. 그래서 공무원 월급 줄인다며. 야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지 문벌귀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문종 시기를 문벌귀족 사회의 심하라 그러잖아. 지금 이게 기득권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봐봐요. 그럼 지금 국가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고. 근데 그래놓고선 어떡하냐면 그래서 공무원 연금 줄이자. 아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가에 피해를 보면 되겠냐. 뭐 이런 이제 논리 아니야.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잖아. 이게 뭐 이게 자꾸 이런 여론이 조성되니까. 근데 어이없는 건 뭐냐면 아니 그래놓고 고관들은 더 많은 걸 챙긴 거야. 아니 토지가 부족하다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뭐다? 문종 때 경정전시가야. 되셨죠? 그런데 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뒤에 조선에 가서 할 거야. 다음 시간에. 그래서 조선의 과전법 할 때도 과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종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야. 그러면 세종은 방식을 정반대로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국가재정에 진짜 압박을 받는 건 압박을 주는 건 사실 누구야? 사실은 고관들의 월급이야. 고위공무원들의 월급 금액이 되게 세다고.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를 놔두고 위를 줄이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세종의 방식과 사실은 완전 다르지.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사전 같은 토지가 이때 신설이 되는데 별사전은 뭐냐면 승려. 그 다음에 풍수지리 업자. 자, 풍수지리 업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지정한 토지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 별사전은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별사전을 하는 김에 여기다 한 번만 더 하면 근데 조선시대에도 조선의 별사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의사항이야. 여러분 별사전 바로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었지. 그런데 고려 별사전이냐 조선 별사전이냐 구별하셔야 돼. 이름이 똑같이 별사전이거든. 근데 달라. 지급 대상이 달라. 그래서 고려 별사전은 승려나 풍수지리 업자라 그랬죠. 그런데 조선의 별사전은 어떻게 되냐면 조선의 별사전은 준공신한테 주는 거야. 준공신. 근데 공신전이랑은 달라. 공신전은 완전 세습이 허용되거든. 그런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별사전, 조선의 별사전 같은 경우에는 세습을 3대까지만 허용해. 세습은 3대까지만 가능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조선의 별사전이야. 그러면 아니 공신이면 공신이지 또 준공신은 뭐예요? 아, 준공신이 먼저 해볼게요. 준공신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영모에 대한 고변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뭐 영모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듣고 뛴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가서 일렀어. 그럼 뭐가 되냐면 준공신, 별사전 받아. 되셨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대표적인 자, 준공신에 해당하는 거고, 자,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해가 폐지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한해가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한다 그랬죠? 좀 이따 본문에 들어가서 할게요. 자, 이러면 다 했다. 그러면 전시가 다 했지? 자, 전시가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몇 분 전. 두 번째 뭐야? 시행전시가. 세 번째 뭐야? 개정전시가. 네 번째 뭐야? 경정전시가.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한은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얘기할게. 일단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다. 그럼 보세요. 다시 한 번만.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전시과의 정의를 다시 해볼게요. 전시과의 정의가 뭐라고? 뭐라고요? 문무관리, 향리, 한익에 이르기까지 18개 등급으로 나눠서 직역이 된 대가로 뭘 준다고? 전지와 시지를 준다고.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반납의 원칙은 뭐라고요? 사망하거나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전시과는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 안 써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약속처럼 외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무런 말 없이 전시과라고 할 땐 무슨 전시과를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경정전시과야. 돼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따로 안 써 있어. 근데 이게 그냥 약속이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선의 과전법을 할 거거든? 근데 조선의 과전법은 달라. 조선의 과전법은 아무런 말 없이 과전이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직전이나 관수관급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과전만을 과전법이라 그래. 그런데 고려의 전시과는 아무런 말 없이 전시과라 그러면 시정전시과를 일컫는 말이 아니야. 뭘 일컫는 말이야? 경정전시과를 일컫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돼요?
한 번만 더 갈게요. 방금 전에 뭐라고요? 관직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납한다고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아니 전직 줬잖아. 관직에서 물러나다 반납 안 하잖아. 다시 뭐라고요? 어떻게 나눠준다고요? 관품에 맞춰서 사복색제. 그리고 인품을 반영한다고. 근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18개 등급으로 나눠서 문무관리에서 향리 한인가 준다 그랬잖아. 여러분 시정조시가 하나도 안 맞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가라고 그래서 외우는 건 아무런 말 없이 전시가라고 나올 땐 그 전시가는 무조건 무슨 전시가야? 경경전시가야. 이해됐죠? 이게 약속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네, 요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시가에 대한 얘기, 자, 기본 개념 얘기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하나씩 이제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 보면서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자, 역분전은요, 건국과정에서 공신들한테 상으로 준 거야. 설명할 게 없는데요. 통과.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전시과. 자, 전시과의 특징인데, 이거 아까 다 했죠? 자, 지급된 토지는 뭐라고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준 거라고요.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다 했어. 그러니까 아무런 말 없이 국가가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이거 무조건 뭐 지급한 거야? 수조권. 되시죠? 자, 그 다음. 문무관리, 군인, 한의에 이르기까지 자 18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곡물의 수치, 그 다음에 전지와 땔감을 위한 시지를 지급했다. 이거 좀 전에 했잖아요. 전지와 시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뭐가 원칙이라고요? 반납이 원칙이야. 됐죠? 끝.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시정조시가는 전현직 관리, 자, 직상관한테 주는데 여기서 하나만, 한 단어만 하고 가면 요거 다음번에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 이거 시즌1 토지도 끝나고 나면 시즌2 제가 현대사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시즌3에 중앙제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제도 가서 설명할게. 고려는 이게 이상한 개념이 있어. 조선 이런 거 없거든? 근데 고려는 되게 특이한 게 산관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상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치사. 그러니까 전직관리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사실은 상관은 뭐냐면 대기발령 상태인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다음번에 제가 이거 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단어 보고만 갑시다. 고려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진짜 많이 해. 나중에 뒤에 제도사 가면 얘기할 건데 고려의 제도들은 대부분 다 되게 어설퍼. 그러니까 중국 걸 따라 중국 당나라를 따라하고 뭔가를 하는데 시스템화가 잘 안 돼 있어. 됐죠? 그래서 고려 때 공무원들을 어떻게 임용하냐면 예를 들어 중앙 경관직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문관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실제 고려 정부 중앙에 필요한 문관이 500명이야. 그러면 고려는 어떻게 하냐면 1600명을 임용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500명 필요한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면 어떻게 할까? 500명 필요하면 200명을 뽑을걸? 그런 다음에 니들이 500명의 일을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집에 빨리 가야 돼? 집에 빨리 가도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좀만 일 더 하다가. 이해됐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고려는 되게 어이없어. 다시 뭐라고요? 500명이 필요한데 몇 명을 뽑아? 1600명을 뽑아. 그러면 1600명 할 일이 없잖아. 아니 500명이면 될 일인데 1600명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고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잘 봐요. 내가 현재 일을 하잖아? 그럼 일단 편하게 들어봐요. 다음번에 내가 세게 제대로 할 테니까. 일을 하지? 그럼 직관이라 그래. 그러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대기발령 상태로 빠지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산관이 되는 거야. 내가 공무원의 관품은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대기발령으로 뺀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그러면 또 뭐가 되냐면 직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넣다 뺐다 이걸 계속해. 이해됐어요? 야 진짜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고려는 이 짓을 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당시에 고려 같은 사회는 사회가 분화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그게 중앙이건 지방이건. 그러니까 뭔가 좀 뭐 갖고 있거나 좀 뭔가 좀 힘께나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 돼. 국가가 좀 할 일을 좀 줘야 돼. 이해돼요? 한 번만 더 갈게요. 정말 50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명만 뽑잖아? 그러면 그 500명에 관한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고려는 적은 관직으로 많은 공무원들을 임용하는 방식을 택한 거야. 이게 뭐냐면 직상관제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업무를 받다 빠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고려는 계속해. 됐죠? 그런데 나중에 뒤에 조선 가면 할 건데 조선은 이런 거 없어.
이해됐죠? 조선은 상관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공무원들만 딱 뽑아서 쓰는 거야. 그리고 그게 경국대전에 명시가 되어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나중에 조선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러면 조선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경국대전의 편찬 이후에 조선의 관직은 안 바뀌거든. 딱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만 임용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돼? 그런데 여러분 15세기에 나중에 조선을 공부하잖아? 그러면 15세기에는요.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안 생겨. 근데 이거 왜 안 생기는지 여러분 이해돼요? 왜 안 생기냐면 15세기에 사실은 실제로 중앙에서 정치하는 건 전부 누구야? 훈구지. 저 좀 보세요. 그런데 훈구는 원래 혁명파 사대부들의 후예잖아.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혁명파 사대부들의 후예 아니야.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소수였어. 다시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사대부들의 다수를 이루는 건 누구야? 16세기 이후에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누구야? 사실은 사림이잖아. 이 사림이 원래부터 숫자가 많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예들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잘 봐요. 사림이 훨씬 많거든? 누가? 온건파 사대부가. 그런데 훈구는 이제 숫자가 소수라고. 숫자가 소수야.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만 관직을 하잖아. 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글자 그대로 읽어봐. 선비들이 숲속에 들어가 있잖아. 뭐 하는 거야? 정몽주의 후예들 아니야. 내가 정몽주처럼 선주교에서 그렇게 막 초태 먹고 죽고 그렇게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대신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더럽게 두군주 섬기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양심에 비춰서 그냥 나는 공무원 생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사실은 학문에 정진하고 후배를 양성하고 그냥 초야에 묻혀서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조선 전기에는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왜 안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 진출 안 해서 그래.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훈구가 사라지고 나중에 결국은 조선의 정치를 누가 하는 거야? 그냥 사림천하가 되잖아. 그럼 봐봐. 이제는 모든 양반들이 다 뭘 해야 되는 거야? 낙향을 하는 게 아니라 관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선은 반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겨? 경국대전 편찬 이후에 조선의 모든 관직은 숫자가 딱 정해지거든. 그럼 실제로 관직을 하고 싶은 양반은 많은데 관직의 숫자는 되게 작은 거야. 그럼 나중에 17,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무슨 싸움이 커지는 거야?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커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은 이렇게 좀 각각의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 개념이 뭐다? 상관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전직관리까지 포함한. 자, 그래서 지급 대상은 전직 관리입니다. 자, 지급 기준은요. 관직의 고하, 광종 때 만들었던 뭐라고요? 사복색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걸 하나 보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품. 그리고 이 인품은 뭐야? 역분제적 성격이 남은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고려사 원사료 그대로 갈게요. 자, 고려사 식화지 내용인데 갑니다. 자, 경종 원년에 비로소 직관과 상관의 각 품에 맞추어서 뭘 제정했다? 전식과를 제정하였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식과가 처음 시작이니까 시정 전식과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시정 전식과의 지급 기준 중에 뭐가 있는 거야? 뭐도 고려한다? 인품도 고려한다. 됐죠? 끝.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은 개정전식과예요. 자, 개정전식과는 그의 아들 목종인제 한번 손댄다 그랬죠? 자, 지급 대상은 전직 관리인데, 자, 이제는 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인품이라고 하는 애매한 요소는 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만 본다? 관직만. 자, 되셨죠? 그래서 관직의 고하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야. 되셨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퇴직자, 그러니까 상관을 포함한 퇴직자는 현직자, 그러니까 직관, 현재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토지 분급을 몇 과 아래로 내리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해과. 자, 한해과 이제 설명할게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는 얘기가 조금 까다로운 얘기야.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까다롭기 시작해서 뒤에 가면 약간 까다로운데, 됐죠? 그러니까 요 고비만 넘어가면 돼. 됐죠? 물론 넘어가면 뒤에 과전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자, 봐볼게요. 근데 과전은 별로 안 어려워. 자, 갑니다. 자, 봐봐요. 한해과라는 게 뭐냐면 그대로 단어를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한외, 그러니까 관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고려에 중앙경관직을 안 하고 왔잖아. 그러면 중앙경관직 할 때 이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거는 사실 조선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의 관품에 들지 않은 자들이야. 그 사람들한테도 준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예를 들어 9급까지가 정식 공무원이지. 그렇잖아? 그런데 정식 공무원은 아닌데 뭔가 국가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가장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계약직 공무원 또는 기간제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야.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분명히 국가와 관련된 관청의 업무를 보고 있지. 그런데 나는 정식으로 공무원에 임용받은 적은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해. 이걸 뭐라 그런다? 한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품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됐어?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래서 한해가로 분류해서 뭐만 주냐면 시즌에 안 줍니다. 그리고 전지 17개월만을 지급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옆에 보면 다른 견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다른 견해라는 건 뭐냐면 이때 한해가가 전지 17개월이 있는 거에는 이설이 없고요. 왜냐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원문이야. 원문이니까 이설이 없는데 근데 한해가가 언제 처음이냐에 대한 이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어려운 얘기야. 일단 들어만 봐봐요. 그래서 사실은 시정전시과의 고려사 식화지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관품에 들지 못한 자에게 그러니까 토지 15개월을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 15개월, 그러니까 시정지가에 나오는 그 15개월이 사실은 한해가의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한해가. 자, 그 다음 특징 갑니다. 자, 문관보다 무관은 우대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전이 때 처음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외우는 거야. 그래서 군인전이 전시과에 정식으로 규정되는 게 언제야? 개정전시과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원사를 볼게요. 고려사 식화지 내용이야. 자, 목종 원년에 군현들에 있는 안일 호장. 그 이제 호장은 뭐냐면 향리지, 향리. 그죠? 자, 호장들에게 뭐 직전에 절반을 떼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12월에 문무 양반, 그 다음에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토지를 나누어주면서 전시과를 제정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랑 사실 해법스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 봐봐. 여러분, 문무 양반 있지?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고려사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처음 생기는 거야? 고려 때 처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려 성종이 문상계와 무상계를 만들면서 양반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나중에 이건 조선 때 처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고려 때 무슨 양반이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전시과상에서 과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양반전이라 그래. 됐죠? 이게 똑같은 단어야. 자, 뭐랑 똑같은 단어라고요? 전시과에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과전과 똑같은 단어야. 양반전이.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시과를 제정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갑니다. 이해 들지 못한 자들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한해가인가 보다. 그지?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한해가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지 17개월 만에 줬다고요. 여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해가가 언제 처음이냐에 대한 논란만 있는 거지. 개정전시과 때 한해가로 전지 17개월을 주었다라는 건 논란이 없는 거야. 왜냐면 본문을 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뭐가 처음이냐에 대한 것만 논란이 있다고.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오익살 필요 없고 그냥 한해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 되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경정교직과예요. 자, 지급 대상은 현직관리 중심이고요. 자, 이제 누구 다 싹 다 빠지는 거야? 상관들, 전직관리들 싹 다 빠지는 거야. 자, 근데 되게 어이없는 게 뭐라고요? 5품 이상에겐 공음전을 지급해요. 그리고 무상계 전시가 이때 지급됩니다. 무상계들. 됐죠? 그럼 여기 무상계가 뭔진 기억나? 자, 그러면 이것도 또 얘기해야겠네. 자, 보세요. 나중에 이거 제가 제도사 할 때 한 번 더 할게. 성종이 뭘 만들었냐면 그 문무상계를 만들잖아. 그런데 원래 문무상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원래 중국 제도예요. 됐죠? 그래서 문무상계를 만드는데 고려 때 제도는 뭔가가 다 어설퍼. 그래서 이제 성종이 뭘 만들었냐면 처음으로 문산계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든 거야? 무산계라는 걸 만든다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항상 조정에서 왕은 어떻게 서 있냐면 북자 남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항상 원종이 어디에 앉아 있어? 북쪽에 앉아 있어. 어디를 바라보면서 정치해? 남쪽을 바라보면서 정치해. 그래서 항상 조선의 모든 궁, 조선의 모든 도성의 정문은 무조건 남문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양의 남문, 그러니까 서울의 그러니까 정문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북대문이나 동대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뭘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숭례문인 거야. 왜냐하면 항상 왕은 북쪽에 앉아서 어딜 바라보고 있어? 남쪽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남쪽 문이 정문이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성의 정문도 남대문 숭례문인 거잖아. 그럼 봐봐요. 그럼 이제 이 문무양반 체계라는 것도 성종 때 처음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왕이 남쪽, 지금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왕이 바라볼 때 동쪽에 도열하면 동반이 되는 거야. 됐죠? 문반. 그 다음에 서쪽에 도열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서반, 무반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중국 제도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도 이상하게 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고려는 고려 성종 때 이 문상계라 그래서 문상계를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냐면 문신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누구도 넣어? 무신도 넣어. 어이없죠? 왜냐면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는 누굴 넣냐고? 여기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 여기 다 총출동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향리. 됐죠? 그 다음에 악공. 그 다음에 여진족의 추장. 그 다음에 탐나의 왕족. 여러분 탐나의 왕족이 고려 때까지도 탐나의 왕족이 유지가 돼요. 됐죠? 그래서 탐나의 왕족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됐죠? 이상하지? 그래서 성종 때 문무상계는 사실은 뭐냐면 지방 세력들 봐봐. 이거 자르면 뭘로 성격이 뭘로 잘리는지 알겠어요? 뭐로 잘리는 거야? 그렇지. 지방 세력이죠. 지방 세력과 뭘 구별하는 거야? 중앙 세력을 구별하기 위해서 중국 제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고려는 제도가 다 이런 식이야. 뭔가가 다 어설퍼.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앙과 뭘 구분해? 지방 관리를 구분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봐봐. 성종 때 그래서 지방 시스템에 대한 기본이 만들어지잖아.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 시험이 완전 중요한 건데. 그래서 최초로 뭘 파견해? 지방간. 그걸 뭐라 그래? 목사.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지방에다가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처음으로 파견하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지방 시스템으로 또 뭐도 정비를 해. 향리제도 성종이 처음으로 손대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랑 다 맞물려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요 무상계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무상계 설명했어. 됐죠? 그래서 무상계 전시, 그 다음에 별사 전시. 이게 별사 전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승려나 풍수지리업자한테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무신에 대한 차별되고 시정되고요. 토지지급량은 축소합니다. 요건 좀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해가.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들한테 주는 한해가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한해가는 폐지합니다. 되셨죠? 이건 논란이 없어요. 그래서 자, 노트장 하나 찍으시면 될 것 같고 문종 30년 전시가를 다시 개정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녹과전인데 녹과전은 좀 이따 할게요. 녹과전은 좀 이따 하고 여러분 표 한번 볼게요. 제가 표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표 갑니다. 전시가 표 한번 보세요. 전시가 표. 자, 지금부터 우리 전시가 표 볼 건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자, 지급량이야. 지급량. 갑니다. 시정전시가 때 전지와 시지. 개정전시가 때 전지와 시지. 그 다음에 경정전시가 때 전지와 시지. 예를 들어 이거 수치 외우잖아. 예를 들어 수치를 외워. 변태야. 이해되세요?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됐죠? 잘 봐요. 근데 뭐는 꼭 알아야 되냐면 지금부터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알면 돼. 갑니다. 잘 보세요. 시정전시가 보여? 제가 수치 읽어볼게요. 110, 100, 100. 돼요? 100. 그 다음에 어디야? 90, 85. 돼요?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35, 30.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지 볼까요? 110, 70, 50. 100, 60, 40. 45, 15, 5, 35, 20. 안 주네, 아예 여긴. 내가 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시정전시가에서 개정전시가에서 경정전시가로 내려오면서 자, 보세요. 지급량은 전체적으로 지급량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이해됐죠? 여러분 수치는 몰라도 돼. 그런데 개정에서 경정으로 넘어가면서 지급량은 무조건 감소야. 됐죠? 이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지급량은 감소하는데 지급량만 그냥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봐요. 자, 첫 번째. 자, 누가 더 크게 감소해? 제가 불러볼게요. 전지야, 시지야? 아, 시지지. 이거 눈만 뜨면 알 수 있어. 조금 전에 내가 수치 읽어드렸어. 누가 더 큰 폭으로 크게 감소해? 시지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 갈게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어이없게도 잘 보세요. 고급 관원이랑 하급 관원이랑, 그러니까 문벌귀족 애들이 늘 이런 식이야. 고급 관원이랑 하급 관원이랑 누가 더 큰 폭으로 월급이 감소해? 누가 더 큰 폭이야? 하급 관리가 큰 폭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지급량을 줄이긴 줄이는데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급 관원들의 월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이는 방식이야. 맞지? 한 번만 더. 여러분 여기 좀 봐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시정전시가? 그럼 예를 들어 상급 공무원 봐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190, 85지. 그렇잖아? 그러면 15. 맞아? 그럼 여기 볼까? 45, 35. 그래서 15. 똑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돼.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똑같잖아. 이게 똑같은 게 아니지. 아니, 저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니, 무슨 말이냐면,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 줄여서 200만 원 주는 거랑,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 줄여서 900만 원 주는 게 똑같이 100만 원 줄였으니까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비율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100에서 90, 10을 뺐는데 10% 줄인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45에서 35 아니야. 훨씬 퍼센트가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월급액을 줄일 때는 누구를 더 많이 줄여? 하급 공무원들의 월급을 더 많이 줄여. 이해됐죠? 이게 전시가 지급량 축소야. 여기까지 됐지? 자,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약간 또 심한데, 일단 들어만 보세요. 저기서 제가 토지제도에 대한 웬만한 심한 얘기는 제가 다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근데 만약에 있잖아. 근데 봤는데 좀 거슬리잖아? 그래 봤는데, 저 뭐야, 저거까지 알아야 돼.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그냥 토지제도가 나랑 안 맞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됐죠? 그리고 그냥 패스해. 자, 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원래 예전에도 했는데, 이번에 개정한국사에서 대부분 다 서술이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에서는 안 나왔고 제가 저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이게 이번에 개정한국사에 다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 됐죠? 그리고 사실은 왜 제가 교과서에 넣게 됐냐면 제가 제 교재에 넣게 됐던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제가 교재에 넣었던 거예요. 됐죠? 자, 얘기해 볼게요. 자, 갑니다.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환원해 볼게. 그럼 나중에 이게 질문거리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면 상관없는데,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게 생겨. 자,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경종 원년에 뭘 시작하는 거야? 전식과. 근데 전식과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가지야. 맞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 광종이 만들었던 자단비록.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복색 네 가지.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인품. 이 두 가지 요소 고려했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야? 18개 등급으로 해서 나누어서 공무원들한테 차등 지급하는 건 언제부터야? 개정전시가. 그의 아들 목종 때 개정전시가부터야. 맞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정전시가도 이 수치가 있잖아. 1에서부터 18.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궁금한데 제가 혼자 지금 의문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거야. 자, 저 좀 보세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사복색제라며. 그러니까 복속 4단계로 줬다며. 그리고 개정전시가부터 18등급이라며. 그런데 이 표는 지금 위에도 18이 있잖아. 밑에도 18이 있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걸 질문을 하신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번에 개정한국사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써 있어.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종 때 복색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거 수치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봐요. 자, 단, 비, 녹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정조식과는 되게 기준이 많아요. 되게 다원적이야. 그냥 막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목종이 한번 정리정돈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색관복을 입은 가장 높은 관원 있죠? 이 관원만 18등급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고 국정교과서에도 있고 이번에 개정한국사에도 다 있는 이 표. 이 표는 사실은 시정전시과의 경우에는 자3에만 해당되는 거야. 자색관복을 입은 사람. 됐어요?
뭔 말인지 됐어? 오케이.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다는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됐죠? 다는 10등급, 비는 8등급, 녹은 다시 10등급이야.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18, 10, 8, 10 이렇게 굉장히 층이 많아요.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월급을 이제 지급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목종이 개정정식가에서 이제 한번 정리정돈을 한번 해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조권제도, 전시가제도의 문제인데,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자, 아까 제가 넘어갔던 녹과전 얘기만 좀 하고 갈게요. 자, 녹과전은 어떻게 되냐면, 자, 녹과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종, 그러니까 1271년에 처음으로 이제 얘가 지정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시가의 붕괴, 그리고 과정법 실시하면서 이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잘 봐요. 토지제도, 조세제도, 이게 국가 재정, 그러니까 제도, 그러니까 국가 경제, 얘가 가장 기본이야. 가장 근간이야. 그런데 이 국가 경제 시스템은 전쟁을 하면 무조건 다 무너지는 거야. 이해되죠? 한 번만 더. 6.25가 터졌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피난길에 올랐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될 것 같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부가 과세를 해? 맞아? 그러면 좀만 더. 그러면 정부가 과세를 못하면 정부의 과세 근거에 있는 이 토지의 운영과 관리 체계인 토지제도도 조세제도가 무너지면서 토지제도가 같이 무너지겠지.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고려는 언제 무너지겠어? 대몽항쟁 40년 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야. 이해돼요? 두 번째, 그러면 조선은 언제 무너지겠어? 임진왜란 7년. 7년간의 전란으로 온 나라가 다 전쟁터가 되잖아. 그러면 임진왜란 하면서 조선은 다 무너지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죠. 보세요. 자, 그래서 원종 때 1271년이야. 이 1271년이 언제냐면 제가 혼자 해볼게요. 1270년이 개경환도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개경환도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270년에 개경환도를 했다는 건 무신정변이 무너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신정변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몽항쟁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0년간의 대몽항쟁이 무너진 거지. 그래서 강화천도했다가 어디로 온 거야? 개경으로 다시 온 거야. 여기까지 됐죠? 됐지? 그럼 대몽항쟁이 막 끝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잖아. 해볼게요. 대몽항쟁 중에 몽고한테 막 붙들려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땅이 버려진 거야.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이렇게 버려진 땅이 된 거야. 됐죠? 그러면 그런 이제 만약에 버려진 땅이 됐다고 해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공무원들이 있어. 그러면 국가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무원이야. 그러면 이제 공무원한테 이 땅을 과전으로 설정을 해준 거야. 그러면 추수할 때쯤 되면 과전으로 설정받은 공무원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자기 월급도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 누가 있나 가서 보겠죠. 그랬더니 갔더니 누가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황무지야. 그러면 공무원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국가한테 뭐라 그러겠냐고. 장난하냐 그럴 거 아니야. 니들 장난하냐 지금 나한테? 아니 누가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 버려진 땅인데 아무도 농사 짓는 자가 없는데.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보세요. 정상적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그 월급 지급이 안 되는 거야. 월급 지급이. 그래서 고려정부가 마지막 비상금을 꺼내요. 마지막 비상금. 그 마지막 비상금이 뭐냐면 녹과전이야. 그러면 녹과전이라는 건 뭐냐? 경기 8년. 그러니까 경기도의 8개의 고을. 여러분 고려시대 경기가 도가 아닌 건 기억나시죠? 경기도는 조선 팔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야. 경기는 뭐지? 그렇지. 개성부의 직할지역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고려의 5도 양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해도, 양광도, 교주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라는 건 없는 거야. 경기도 그럼 6도가 되잖아. 이해됐죠? 그 다음에 동계와 북계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경기 파련은 원래 국용의 용도로 국가가 썼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수족구들, 그러니까 조 있죠? 10분의 1세는 뭐로 쓰냐면 원래는 국용의 용도로 썼던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 구휼 사업을 한다든가 국가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가 국가 관청들이 돈이 들어가잖아. 그걸로 썼던 게 뭐야? 경기 파련의 수조권이야. 그런데 정부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비상금을 꺼내. 그게 뭐냐면 경기 파련에 대한 수조권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경기 파련에 대한 수조권을 관료들한테 나눠준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녹과전이라 그래. 됐죠? 그럼 이제 녹과전, 자 이제 결론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제 결론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녹과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녹과전이라는 건 일단 고려의 전시과가 굉장히 어려워졌구나. 대무항쟁 이후에 되게 어렵구나. 이걸 하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 녹과전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이게 뭐에 영향을 주냐면 바로 조선 과전법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녹과전이 사실은 과전법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 녹과전은.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여러분 고려 전시과랑 그 다음에 조선 과전법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고려 과전법에서는 과전을 공무원들한테 줄 때 전국 토지를 줘. 그런데 조선시대 과전법상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과전을 전국 토지를 절대 안 줘. 왜냐하면 고려 전시과처럼 관리가 안 돼. 과전 개판되거든. 그래서 조선 과전법의 원칙은 뭐냐면 경기사전의 원칙이야. 경기사전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관리들한테 사전으로 지정해 주는 건 과전으로 지정해 주는 건 어디에 국한시킨다? 경기도에 국한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과전법에서 지정되는 경기사전의 원칙이야. 그런데 그 경기도에 사실은 수조권을 사실 한정시키는 게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녹과전에서 연습을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요걸 근간으로 해서 나중에 과전법 때 그렇게 이루어져요. 되셨죠? 그래서 녹과전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시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말씀을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전시과의 문란이에요. 전시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전시과가 무너지지. 이제 엄청나게 문란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과전법의 실체로 갈 거거든. 그런데 이 과전법을 이어지는 이 얘기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결론은 제가 프리뷰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3초만 얘기하고, 아니 3초란다. 자, 뭐라 그랬어요? 자, 한 30초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전시과 문제, 그러니까 과전법 실체는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 뭐가 무너져? 수조권. 항상 문제 일으키는 거 이거밖에 없어. 뭐가 무너져? 소유권. 이해돼요? 이 두 개가 문란해지는 거야. 그러면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수조권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조선의 신진사대부들이. 이게 과전법이야.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과전법이 진행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무너지고, 그러면 고려 말의 사대부들이 어떻게 토지제도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느냐, 그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